학교에선 모두가 칭찬하는 모범생. 근데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다? 통제 불가능한 폭군처럼요. 이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문제죠. 오늘 이 극단적인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진짜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모습, 이게 정말 같은 아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왼쪽은 우리가 딱 아는 그 모범생의 모습이잖아요. 공손하고 말 잘 듣고. 근데 오른쪽, 집에서의 모습은 와, 완전히 정반대예요. 막 폭발하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대체 뭐가 한 아이 안에 이렇게 다른 두 인격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자,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단순히 문제야 라고 꼬리표를 붙이고 끝낼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아이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 이름은 건휘예요. 어딘가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표정. 사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행동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어떻게든 알려보려고 필사적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유의 폭력성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오랜 동안 댐에 물을 가둬놓은 것처럼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빵 하고 터져나온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다름 아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어머니한테 맞았던 거였어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그 분노에 불을 붙인 셈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그 분노의 화살이 학교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놀랍게도 집이 아이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감정의 분출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이가 가장 끔찍한 모습을 보이는 그 장소가 역설적으로 아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라는 사실이요. 집은 상처받고 화가 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그래도 여기서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믿는 아이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 누른 감정은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집에서 폭발하고 마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거의 필연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착한 학생이라는 엄청 무거운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자기 감정, 본성 다 억누르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돌아와서야 후 하고 숨을 쉬듯이 그 가면을 벗어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스트레스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 시선을 아이와 가정에서 좀 더 넓혀서 우리 사회 전체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직시해 봐야 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주는 압박,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끝없는 경쟁, 그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학대입니다. 왼쪽의 경쟁의 계단부터 볼까요?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오직 성적이라는 잣대 하나로 그냥 쭉 줄을 세워버리죠. 이 끊임없는 경쟁과 순위 압박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른쪽 침묵의 상자면 더 심각합니다. 교육이라는 멋진 이름 아래서 가해지는 통제, 폭력, 그리고 조용히 해라는 침묵의 강요. 이건 아이들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학대나 마찬가지예요. 자,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그 첫걸음은요,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신호로 보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절박한 SOS 신호로 바라보는 이 관점을 전환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아이의 분노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조 요청, 바로 SOS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명확한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세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아이의 아픈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거죠. 둘째,
모든 감정은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화가 나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어떤 감정이든 표현해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성적만이 성공의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는 걸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정말 작은 변화 같지만 사실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한마디입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다그치기 전에 먼저 괜찮니? 라고 물어봐 주는 것. 이 괜찮니라는 한마디가 네 행동보다 네 마음이 먼저야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텅 빈 책상 하나. 어쩌면 이게 우리가 만든 교육 시스템 전체에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착한 학생, 모범생을 만드는 데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마음이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법은 까맣게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겁니다.